안녕하세요. 행정일일사입니다. 오늘은 정부나 지자체 허가받아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, 갑자기 그러니까 특사경 조사를 받게 되시면 진짜 당황스러우실 텐데요. 그래서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핵심적인 부분들, 특히 법적인 관점에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사경 이게 행정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특정 분야 범죄, 예를 들면 뭐 식품위생이나 환경, 세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대표님들 사업하고 아주 밀접하죠. 맞아요. 이 조사가 그냥 뭐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어서요. 그 초기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네, 저도 자료 보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혼란스럽더라고요. 행정조사 나왔다고 해서 그냥 뭐 협조했는데 갑자기 이게 수사로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게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. 행정조사는 보통 행정처분을 하려고 정보를 모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거 범죄 혐의가 있네? 이렇게 되면 수사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. 아, 특별한 통보 없이도요?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행정조사 때 했던 말이나 냈던 자료들이 이게 그대로 수사 준고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행정조사 단계부터 약간 법적인 걸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. 야, 이거 정말 그냥 조사 나왔다고 안심할 게 아니네요. 그럼 특사경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우리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안, 그 핵심 권리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? 네,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. 첫째는 진술거부권입니다. 아, 진술거부권,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. 네, 그렇죠. 이게 헌법상 권리인데 나한테 불리한 진술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근데 행정조사 단계에서는 이걸 뭐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좀 불리하다 싶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진술을 거부합니다. 이렇게 명확히 밝히거나 아니면 변호사랑 상의하고 답변하겠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아, 확실하지 않은 것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군요. 그럼요.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니까요. 그리고 둘째는 이제 영장주의 원칙이에요. 특사경이 뭐 사무실을 뒤진다거나 수색, 아니면 서류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할 때 압수. 이런 강제적인 조치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. 만약에 영장도 없이 막 강제로 조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장 보여달라고 요구하셔야 돼요. 아, 그냥 막무가내로 응하면 안 되는 거네요? 네. 그리고 영장이 있더라도 거기에 적힌 범위, 뭐 대상이라든지 장소, 기간 같은 거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.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나중에 효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군요. 영장 확인, 중요하네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.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. 변호사 도움받을 권리. 네. 이건 뭐 행정조사든 수사든 조사가 시작되는 그 초기 단계부터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.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법률 자문 받고 같이 대응하는 게 최선이에요. 아, 행정조사 단계부터요. 그럼요. 그때부터 이미 중요해요.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절차 같은 거 잘 지켜지는지 보고 좀 부당한 조사가 있으면 이의도 제기하고 또 진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. 확실히 전문가랑 처음부터 함께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그럼 조사받으면서 작성하는 서류들도 그냥 막 사인하면 안 되겠어요. 뭐 확인서라든지 문답서,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거요. 아, 네. 물론입니다.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. 조사관이 작성한 서류는 내용을 진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. 한 글자 한 글자. 사실하고 좀 다르거나 이게 나한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요구해야 돼요. 수정 여부. 네. 그리고 뭐 도저히 동의 못하겠다,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내용에는 섣불리 서명하거나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. 서명을 거부할 권리도 있으니까요. 아,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조사받는 동안 시간, 장소, 조사관 이름, 질문 내용, 내 답변 같은 걸 좀 상세하게 메모해 두는 것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아, 기록해두는 거요?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. 결국 정리해보면 특사경 조사는 언제든 예고 없이 올 수 있고 그 첫 대응이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, 영장주의 원칙, 변호인 조력권 같은 나의 법적 권리를 확실히 알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네요. 특히 변호사님 도움은 처음부터 받는 게 핵심이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핵심만 딱 기억하고 계셔도 갑자기 닥쳤을 때 훨씬 덜 당황하시고
침착하게 상황을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대표님들께 실제 상황에서 정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니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앞으로는 점점 더 사업 활동에 디지털 기록이 중요해지잖아요. 그럼 특사경의 증거 확보 방식도 또 어떻게 달라질까? 뭐 이런 점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.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행정일일사로 전화 상담해 주세요.